ADHD는 저주라고 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감옥에 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일을 잃거나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꿈을 가질 생각도 못하거나 심지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면서 삶이 완전히 엉망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ADHD를 가진 우리는 100m 뒤에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ADHD를 잘 관리하고 이 저주를 마스터하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50m 혹은 100m 앞에서 달리는 것과 같이 오히려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의심스러우시죠? 오늘은 ADHD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영상 ADHD는 저주다, 이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에서 말해주는 3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10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오면서 ADHD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사를 받았는데요. 3,564개의 댓글은 대부분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고마워하는 감사 멘트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마이클 펠프스, 빌 게이츠, 짐 캐리 같이 ADHD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들이 수십억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빌 게이츠는 이 방법을 시행한 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고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ADHD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이 3단계 솔루션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더욱 도움되실 겁니다. 시간 끌 것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는 글로 쓰고 입으로 발음하면서 시청하면 기억 효과가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ADHD인이 오래 기억하기 위해 댓글에 나의 평소 힘든 점을 적으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넘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ADHD 뇌는 이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죠. ADHD 비전의 닉 하버레커도 7년 전 ADHD 진단을 받은 후 모든 문제가 즉각적인 만족, 즉 도파민 과민성 뇌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마치 4개의 TV를 머릿속에서 동시에 틀어놓고 시청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 현실이 나와 있죠. 2020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중독, 실업, 사람들과 불화를 겪을 확률이 3배 더 높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 수명도 현저하게 짧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정해진 라인에서 인생 게임을 스타트할 때 우리는 100m 뒤에서 따라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ADHD의 특성인 너무 빠른 생각 전환과 도파민 생성 기제를 제대로 다루고 마스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더 빠른 속도로 배우고 일에 필요한 노하우 습득 속도를 높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마치 4개의 TV를 4사람이 따로따로 보고 정보를 습득하여 저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통 사람들보다 4배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ADHD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혹은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라고 ADHD 비전의 닉 하브레커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이 될까요? ADHD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운동을 미친 듯이 하거나 아예 안 하고 음식을 건강하고 푸짐하게 잘 먹거나 아예 안 먹고 미친 듯이 집중하거나 아예 못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뇌가 평범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평범한 하루, 그럭저럭인 날이 없죠. 완전 의욕이 넘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죠. ADHD의 뇌는 도파민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서 기분, 동기부여, 집중력이 하늘로 치솟거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하네요. 중간이 없어요. 이 도파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하루가 복리처럼 쌓여서 저 밑으로 처박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기는 하루를 복리처럼 쌓는다면 우리의 뇌는 그 어떤 평범한 뇌보다 빠르게 레벨업 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ADHD를 이겨내고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들 모두가 이 방법을 사용하였고요. 닉 하브레커는 이를 도파민 해킹이라고 부르는데요.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3가지 도파민 해킹 비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첫째, 아침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도파민 생성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아침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지 알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파괴적인 도파민 생성을 따라가고 있죠.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서 수십 분을 허비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침대를 정리하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며 하루를 망치는 도파민 시작에 빠지거나 혹은 명상을 하거나 이불을 빠르게 정리하는 작은 성취감에 하루를 이기는 도파민 시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릴스나 틱톡, 쇼츠를 보는 것은 즉각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 즐거움은 금방 휘발되는 도파민 샤워이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죠. 아침부터 아무 노력 없이 너무 빠른 도파민 샤워를 하면 당신의 뇌는 하루 종일 더 자극적인 도파민을 찾아 헤매는 탐색 모드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반응이 시작되면 점점 더 오늘은 망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침대에 누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달콤한 케이크나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감자칩을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쁜 것을 알지만 한번 손이 가면 끊을 수 없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타면서 몸이 급속도로 살찌고 망가지는 것처럼 누워만 있으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때 더 깊은 생각의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일단 이불 밖으로 잠깐만 나가볼까? 이 작은 시도 하나가 하루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잠깐 침대 옆을 걸어보세요.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이제 세수를 한번 해볼까요?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죠. 기분이 좋다면 샤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몸과 두뇌가 유한되면서 콧노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좀 전에 누워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기분인 것을 느끼실 거예요. ADHD를 극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작은 시작이 도미노 효과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부정적인 도파민 사이클에 빠지는 대신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작을 만드는 겁니다. ADHD를 가진 사람은 정말 작은 한 걸음, 시작 그 자체에 초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24시간 완벽한 계획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압도당하는 대신 아침의 첫 번째 행동, 그 작은 시작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ADHD의 저주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아침을 잘 시작한 후라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면 다시 망하는 오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동적이고 빠른 보상에 이끌리기 때문에 재미있고 쉬운 일이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끌리지 않거든요. 닉 하브레커는 이 본능을 우리가 이기는 하루를 만들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ADHD 두뇌는 도파민 회로가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흥미에 의해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단순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좋아했던 과목은 엄청나게 잘했지만 싫어했던 과목은 정말 지루하고 성적도 안 나온 기억이 있으신가요? ADHD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경험하는 이 특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ADHD 뇌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게 하여 우리의 비어있는 도파민 저장고를 더욱 고갈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뭐지? 그리고 지금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을까?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같이 하는 활동이 당신을 충전시키는지 방전시키는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과 하는 활동 후에 패스트푸드나 술같이 자극성이 강한 음식으로 도파민을 충전시킨다면 그 활동은 당신을 방전시키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ADHD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는 착한 사람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해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드는 아령 대신 신나고 재미있는 스포츠를 찾아보고 뭔가 잘 모르지만 도움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대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도파민이 나오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해요. 셋째, 불만족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닉 하브레커가 말하는 불만족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해서 성취감까지 포함됩니다. 남들이 볼 때 안정적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남는 시간에 클럽, 도박, 게임 등 도파민을 얻기 위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매일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고갈시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을 천천히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계속할수록 기쁘지 않아서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자신만의 미션을 찾아보라고 닉 하브레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도파민이 고갈되는 나의 직업 때문에 클럽, 도박, 게임 등을 즐기지 말고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파민을 채우라고 합니다. ADHD를 가진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미션을 찾는다면 우리의 도파민 결핍은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슈퍼파워, 즉 하이퍼 포커스를 준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 미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MBTI 같은 심리 검사를 통해 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의외로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의 흥미 영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장점은 무엇이지?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일까? 닉 하브레커는 이 방법을 사이먼 시넥의 강연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역대 테드 강연 중 최다 재생 순위 5위에 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도 평생 ADHD 때문에 고생하였습니다. 그가 Y라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쓸 때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하이퍼포커스, 초집중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의 ADHD 전문가 닉 하브레커의 100만 뷰 영상에서 ADHD를 극복한 사람들의 3가지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깨는 데 성공해서 긍정적인 하루를 살 것인지, 남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단순하고 쉬운 길을 찾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미션을 찾아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쥘지. ADHD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파괴하는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행동 원리를 이해한 후 당신의 뇌와 싸우는 대신 뇌와 협력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저주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슈퍼파워로 바뀌어서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바뀌는 3가지 ADHD 행동 원칙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앞으로 ADHD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면 좋은 최신 연구 결과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ADH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60% 정도가 자폐 성향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형화된 루틴을 따르는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데요. 문제는 새롭고 자유로운 성향을 쫓는 ADHD와 함께 있으면 상반되는 증상으로 인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과 ADHD를 함께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두 증상의 차이점과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점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270만 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전문의 천근아 교수님, 경희의료원 반건호 교수님,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북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해결 방법을 함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